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부의 일부 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소속 박경주입니다. 이번 특별 심포지엄에서 본 건설정책부는 토목 공모전 활성화를 위한 토목구조물 모형 경진대회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전에 발표 전에 좋은 발표를 위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인물과 발표 자료에서의 조금 차이점이 발생하여서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발표 자료를 중점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부에서는 토목구조물 모형 경진대회 분석을 통한 현황 분석으로 2부에서는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연구 주제는 2022년 토목학회 컨벤션에서 발표했던 내용에서 기인했습니다. 작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전국 토목전공 학생들의 학과 인식도 및 만족도 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약 40%의 학생들이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를 위해 오늘 교육제도 개선부에서도 이제 언급되었듯이 실습교육 강화, 산학협력 강화, 학과융합 트랙 신설 등 다양한 학습 기회 증진에 대한 제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점이 공통적으로 빠른 적용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들을 지적하게 되었고, 이와 다른 접근법을 고민하던 중 학생들이 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공모전과 대외활동 등으로 채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학생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필요 대안, 실질적인 대안은 공모전 및 경진대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전공에 대한 관심을 확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져 미래 인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학 관련 대회 중에서는 대한토목학회 주관의 경진대회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아래 세 대회들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토목공학의 홍보에 더욱 도움을 주며 학생들 간의 교류를 도모한다는 좋은 평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목구조물 모형 경진대회, 이후 구조물 대회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대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학생들의 아쉬움과 혼란의 목소리가 발생하였고, 저희는 학생 입장에서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구조물 대회 역대 수상 작품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모형 경진대회에 대한 개선안과 새로운 대회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조물 대회에 대해 분석은 역대 수상작 분석과 설문조사 시행 및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경진대회의 개요는 토목 관련 구조물을 창의적으로 제작하도록 하여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고 창의력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토목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분석은 본 대회가 이 개요를 기조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잘 체감이 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데이터는 역대 수상작 129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먼저 대상 구조물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구조물들의 특성에 따라 단일 구조물과 복합 구조물로 대주제를 구분하였고, 단일 구조물에서는 교량, 그리고 도로 및 플랜트를 포함한 사회기반 시설물, 복합 구조물에서는 도시 설계, 스마트 도시를 포함한 도시, 그리고 해양 공간, 지하 공간을 활용한 구조물로 구분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교량의 압도적인 수상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해양 공간 활용,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물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최근 3년간의 대회를 봐왔던 경험으로서는 해양 공간과 지하 공간에 대한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높은 비중을 예상을 하였으나, 이와 다른 결론을 확인하며 이후 수상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대상은 단일 구조물에서 대표성을 띠는 교량과 복합 구조물에서 대표성을 띠는 해양 공간 활용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분석 결과 초반 교량의 압도적인 비중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8년, 2020년을 기점으로 두 대표 구조물의 상이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인 분석을 진행을 하였을 때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건설 기술의 발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언급되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희는 대외 개요의 변화를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개요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 2019년에는 단일 구조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제 2023년 현재를 보면 단일 구조물과 복합 구조물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회의 개요가 변화하며 복합 구조물의 출품과 수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이제 융합적인 사고, 스마트 기술, 종합적인 사고를 연계 중시를 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런 대회 추구 방향성을 이해하고 진행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개요의 변화에 따라 수상작에서 복합 구조물의 수상 추이가 높아지며 해안 공간 활용, 지하 공간의 활용과 같은 연구 주제 밀행지향적인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단일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 분석과 설계 조건을 이용하여서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복합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분석보다는 아이디어에만 초점을 맞추어 토목 기술에 대한 이해는 약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요에 명시되어 있었던 토목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상작의 기술 이해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2023년에 작품 설명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술 이해도에 대한 판단은 예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과 목적성이 명시되어 있으면 O, 단순히 기술의 나열이라면 X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상 기술은 총 7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작품에서 언급된 기술의 종류와 개수, 이해도 분석 결과 언급되는 기술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술 이해도는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단일 구조물에서 복합 구조물로 방향이 바뀌며 하나의 기술이 아닌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추가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단일 구조물은 이제 구조물 형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복합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유식 공법, 에너지 자립형 발전 기술, 빅데이터, IoT 기술 등 각종 신기술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뿐 상당수의 작품들이 개별 요소에 대한 이해와 구현을 위한 제도적 한계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작품 수가 크게 증가하였던 해양 공간, 지하 공간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실제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것과 필요한 세부 기술에 대한 이해, 여러 입법적, 제도적 한계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을 확인하며 저희는 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대회 변화의 지향점과 현재 수상작의 경향을 확인해 보았을 때 본 대회는 기술과 사회 발전에 동행하고자 이제 함께 변화를 추구하였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족과 기존과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은 기술의 이해보다는 기술의 개수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융합적 역량 측면에서도 정책, 제도와 같은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순 기술 나열에 집중을 하며 본래 목적이었던 토목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는 괴리감이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확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보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항목별 세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참가 경험 유무에 따라 질문을 달리 구성하였습니다. 대회 경험이 있는 46명, 대회 경험이 없는 104명, 총 15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 진행하였습니다. 본 대회의 취지가 대회 참가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 기술에 대한 이해 증가, 구체적인 자료 수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모전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 및 토목기술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공모전의 선순환의 역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이해 측면에서 앞선 수상작 분석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앞선 수상작 분석에서는 학생들이 작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여러 기술을 추가하였으나 개별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얕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문항에서는 학생들은 토목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질적 판단과 양적 판단의 혼란의 결과로 보여지며 대외의 목적성이 얕은 이해인지 넓은 이해인지 깊은 이해, 이러한 목적성이 어디인지 확실히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피드백 설문 결과 약 80%의 학생들이 대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예산 투자에 대한 부담, 가이드라인 정보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선 수상작 분석에서 보았듯이 복합구조물의 구상이 필수적인 현재 차별화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피드백 사항별로는 심사 부문과 작품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디어적 측면에서 아이디어의 현실성, 차별성보다는 심리적인 요소, 디자인 영상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최근 추가되었던 BIM 작품과 동일한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작품 부문에 있어서는 학생들 또한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현실성보다 신기술의 나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경진대회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얻고자 하여 제작, 제도 활용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회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토목 관련 대회의 충분성을 묻는 문항에서 약 13.4%만이 대회 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대회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회 참여 시에는 자기개발과 전공지식 활용 여부를 크게 고려한다는 점을 답하였는데요. 이는 학생들이 단순한 스펙 외에도 전공지식 활용을 크게 본다는 점을 확인하며 공모전이 교육의 단기적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호 대회 형식에 대한 결과는 앞선 결과의 연장선으로 학생들은 수업과 책으로만 접했던 전공 지식을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음의 형식을 선호하였습니다. 선호 주제에 대해서는 기술, 실무 관련 주제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요. 이는 이론적 지식과 실무, 기술 간의 간극이 있는 토목공학의 특징 때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책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도 선호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원인은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 건설 관련 정책적 이슈와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활용 여부는 학생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이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가지는 학생들이 증가하였고 본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대회가 나오길 원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회에 대한 제안 조사 결과 경진대회 참여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 및 대회 형식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물 대회 분석과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구조물 대회는 사회 발전과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복합 구조물에 대한 주제 및 아이디어는 다소 현재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전의 정체기에 이르렀고 학생들을 이전과 유사한 주제 안에서 차별화를 위해서 신기술을 추가하는 시도를 하지만 점차 현실성이 부족해지고 기술에 대한 분석은 부족해지며 대회의 본래 개요와 맞지 않다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회의 취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저희는 토목 분야 대회 진행에 있어서 진행의 개선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토목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부합할 수 있는 경진대회의 개선과 새로운 대회의 신설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부 현황 분석 마무리 후 2부 발표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건설정책부 유재석입니다. 앞서 1부에서 소개한 구조물 대회 현황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부서는 구조물 대회의 개선안과 토목 분야의 새로운 대회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 개선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구조물 대회를 포함한 토목 관련
여러 대회들을 비교하기 위해 저희는 포지셔닝 맵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수평축은 토목 단일 주제인지 융합된 주제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토목 전공에 대한 높은 경험과 능력을 요구하고 좌측으로 갈수록 다른 분야와의 활용 능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수직축은 토목 기술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대회 내용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목 관련 여러 대회들의 위치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대회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H 국토개발 기술대전은 토목과 관련한 기술을 주제로 하여 토목 단일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목공학 UCC 경진대회 및 포스터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토목에 대한 내용을 영상 또는 그림으로 제작하는 형식의 대회입니다. 이 부분이 토목 이외의 분야와 접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느낌의 형식이므로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해당 대회는 좌측 하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구조물 대회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해당 대회는 토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측에 분포하지만 대회 형식이 만들기라는 점과 심사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좌측에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일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작품들이 기술의 이해보다는 단순하게 나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나타내었습니다. 나아가 대회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대회 접근성을 클러스터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성의 지식을 요하는 우측이나 우측 상단에 있는 대회들은 학생들이 참여하기에 난이도가 높다라고 판단하여 대회 접근성이 낮다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저희가 바라보는 구조물 대회의 이상적인 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술 이해도의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 기술을 실현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모두 고려하여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목 단일 주제에 대한 그 주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말하고자 하는 미래 토목 구조물 내용을 보다 잘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보다는 글로써 표현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 대회의 이상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부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개선안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고 개선안의 기대 효과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일부의 구조물 분석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대회의 행사 개요에서는 포괄적 형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합 구조물을 대거 등장하게 만들고 이로써 단순 기술만을 나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매년 주제를 제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스 내용에서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구조물을 정하고 이 특정 지은 주제를 매년 다르게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회의 개선을 묻는 분양에 학생들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 해결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작품 규격을 변형시켜 크기를 줄이고 제작 비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을 고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이 길이 1.5m를 0.9m로, 너비 0.7m를 0.6m로 축소시키고 비용의 상한선을 20만원이라 기재하였지만 이는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작품 설명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작품 설명서에는 작품 컨셉, 설계 요소 및 설계 상세, 제작 과정 및 결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 설명서 분석 결과 학생들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단순히 작품의 내용에만 집중하여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품 내용에 대한 단순 설명에서 벗어나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기술적 해결 방안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인 내용이 고려되도록 문항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토론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행 방식에서의 개선입니다. 대회의 현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품을 제작한 후 작품의 설명서와 작품의 사진, 동영상 등을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선 진출 작품을 선발하고 현장 발표를 통해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이는 작품 제작이 선행된 후에 첫 번째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 방식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도록 1차 아이디어 보고서 평가 발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이디어 심사를 거친 작품들에 한해서 심사위원 피드백을 거치고 작품 제작에 돌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형식 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BIM 형식의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기존 목업 작품과 동시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형식은 접근성 측면과 비용적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목업 작품은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지만 비용의 투자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BIM 대회는 비용의 투자는 없지만 전문성이 요구되어 학생들이 참여하기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목업 부문과 BIM 부문 두 부문으로 분리하여 각각 심사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목업 작품은 1, 2학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적절한 기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토목 관련 기술을 적용하면서 전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2학년 학생들이 해당 대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 2학년 때 전공 관련 흥미를 고취시키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이러한 목업 부분으로의 분리는 학생들의 의견에 더 잘 부합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BIM 형식의 작품은 전문성을 요함으로 3, 4학년 및 대학원생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작품의 주제가 공항과 교량이었던 것처럼 매해 특정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토목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문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탐구하여 문제 해결하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목구조물 모형 경진대회 개선안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선안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아이디어 고안을 디테일하게 가져가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안에서는 제작 규모를 줄이고 비용을 제한하여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선안은 작품 설명서 개선을 통해 왜 그 기술이 필요한지, 어떻게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무분별한 기술의 나열을 벗어날 수 있고 기술과 정책의 균형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개선안에서는 선 아이디어 평가
후 제작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투자를 줄일 수 있으며 심사위원 피드백까지 거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작품의 퀄리티가 향상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개선안에서 BIM과 목겁 두 부문으로 분리를 통해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작품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대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목 분야의 새로운 대회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상한 대회의 개요와 진행 방식,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활용 대회입니다. 최근 토목 분야에서는 프로그래밍이나 통계와 같이 타 분야와의 융합이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이러한 융합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대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공간정보공학, 교통공학, 구조공학, 수공학, 지방공학, 환경공학 중 2가지의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대한토목학회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맞는 전문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논문을 제출하고 발표까지 진행하는 형식의 대회입니다. 이 데이터 활용 대회를 통해 토목과 타 분야의 접목으로 전공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공에 대한 흥미 증진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형 설계 대회입니다. 3, 4학년 학생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전공 이해도가 높은 대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와 관련한 프로젝트형 설계 대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필요한 사이트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나타내고 발표를 진행합니다. 본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하나씩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전공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문제 해결 능력과 현실 적용 능력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건 저희 부서 자체의 의견이긴 하지만 건설사나 공기업, 연구기관 및 기타 정부기관 등 다양한 곳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건설정책 디베이트 대회입니다. 현재 건설정책을 다루는 대회는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정책과 관련한 솔루션을 마라톤처럼 끊임없이 제시하는 토론 형식의 대회를 제안합니다. 대회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토지보상제도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건설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들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보고서와 동영상을 제출하고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여 30분 내외의 토론과 학생 심사위원 사이의 상호 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의 대회입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우선 건설 정책과 관련한 부분의 학습과 이해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 특성상 그리고 건설업 중 토목의 특성상 국가나 지자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정책을 다뤄보는 경험은 앞으로 토목과 관련한 일을 할 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이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학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공모형 대회입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이디어 그 자체를 표출할 기회가 조금 부족했다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토목의 기술, 안전, 정책, 제도, 교육, 실무 등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보고서를 만든 후 발표까지 진행하는 형식의 대회를 고안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순수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물어봄으로써 학생들만의 창의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여러 방면으로의 학습이 가능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전의 역할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목구조물 모형 경진대회 개선안을 통해 대회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전공지식 활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회의 목적에 따라 토목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토목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회를 제안함으로써 공모전을 다양화시켰고 자연스레 전공에 대한 흥미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모전 활성화를 통해 융합시대에 적합한 토목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과 재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회를 고안할 때 학생 입장에서만 분석을 하여 실무자 의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 관련 대회 추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주어진 도면을 바탕으로 취약점을 분석하거나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 측량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실무 관련 대회를 생각해 봤을 때 구체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무 대회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대회 구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접근성이 낮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해결할 수 있기에 이어질 토론 시간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토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리고 무언가 얻어갈 것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진심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수많은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글을 정리하고 내용을 쓰면서 그저 학생 입장에서 그저 이상적인 생각만을 갖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희가 진행한 발표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더욱 궁금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건설정책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정책부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패널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홍성원 교수님께서는 앞으로